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준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 추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녹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 선인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올라오면 얻어맞고 올라오면 얻어맞고 올라오면 또 얻어맞고 올라오면 또 얻어맞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올해 7월달 대비해서 지금 고점 대비 지금 15%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자, 코스닥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내려가고 또 여기서 또 내려가고 맞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추세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하향 추세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무려 20조가 넘는 금액을 팔았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이거를 개인이 한 8조 2천억 사고 기관이 9조 7천억 샀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6,7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매수 규모가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이게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또 아니에요. 이렇다 보니까 수급도 안 좋고 지금 차트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 계엄령이 터졌고 지금 나라 자체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도 안 좋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게 그 전 통계청장님이 작성한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1%대는 대부분의 이런 투자은행이라든가 기관들이 예측한 수치인데 이분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내놓은 그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면은 한 1.9%, 골드만삭스는 1.8%,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은 조금 우호적인 거로 20%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내년에 GDP 성장률 전망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두 번의 탄핵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았어요. 모두가 안 좋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세계 경제는 다 좋았고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지금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경기 침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달에 취임하면 이 관세 인상까지도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이런 그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하는 모습인 상태에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더하다 보니까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정하면 당연히 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확실하면 성장률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1998년도에 있었던 이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죠. 자영업자도 안 좋고 기업들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크죠.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해서 돈을 못 벌어오면은 상당히 힘든 나라죠. 근데 지금 중국과는 계속 무역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의 무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정치 리스크, 경제 리스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통계청은 매달 국내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 5월과 7월에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소비, 설비 투자가 동반 하락.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설비 투자도 줄고 있다는 거죠. 이걸 트리플 감소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국내 증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이런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되냐면 경제가 좋아야 돼요.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한 미국 증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최근에 2만 포인트를 사상 최대로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나서 좀 밀렸죠. 이런 FOMC 회의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나서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위를 돌파했고 또다시 정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6,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조정한 다음에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위까지 또 올라왔어요. 자,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올해까지 좋았는데 또 내년에도 미국을 주목해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 5가지인데 GDP 성장률. 자, 내년에도 미국은 GDP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후반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스윕. 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갈 정책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소비도 탄탄하고 고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라든가 다른 기타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왜? AI가 앞으로 기술 패권의 직접적인 연관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쪽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게 5가지 이유를 보면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년에 있을 미국의 핵심 이슈들입니다. 먼저 AI 에이전트. 자,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에이전트는 한마디로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비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달력에 부산 여행을 갈 거예요. 어떤 날짜에.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가 이 부산 여행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정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정에 들어가는 경비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숙소는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식당은 어디로 갈 건지 이걸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 내가 보고 오케이 나 이대로 진행하겠어 하면은 바로 이런 교통편이라든가 식당이란가 숙소를 알아서 예약해 주는 걸 바로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 에이전트는 한마디로 내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것과 지금 편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가 올해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2027년도까지 해서 얼마나 3년간 연평균 126% 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 이 지금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장이 막 이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연평균 45%라는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AI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요. 현재 온라인 광고는 구글 1등, 이런 검색 시장을 앞세워서 이제 구글이 1등이고, 그 다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앞서서 이런 메타가 2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목받는 게 아마존입니다. 세계 최대 쇼핑몰
운영하는 이 아마존이 지금 광고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광고 비중이 오프라인은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쪽에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를 AI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AI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2024년부터 28년도까지 연평균 28%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에 AI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하고 이제 보통 AI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딩 컴퓨팅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여기에는 1등 아마존, 그 다음에 뭐 2등하고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구글. 근데 이쪽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면서 2023년도 대비해서 2028년까지는 약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AI 서비스가, 그 다음에 AI 인프라가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급증합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이 주황색을 보세요. 이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비중, 매출 비중. 여기서 급격하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달러에서 지금 최근에 150달러까지 올라왔었죠. 이렇게 기하급수로 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어때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아요. 예,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PER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PER만 놓고 고평가니 저평가지 판단해버리면 테슬라처럼 이렇게 미래 성장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강하게 올라간 것들은 같이, 예, 나도 같이 거기에 상승 규류에 타가지고 올라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경우에는 PER 수준이 거의 이 포워드 PER이 30배 전후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거의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PER로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이버캣, 로보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이런 로봇, 이런 성장 가치들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미국의 이런 AI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이 S&P 500의 2025년도 이익 전망치입니다. 자, 이게 회색으로 표시된 게 M7입니다. 예, 상위 7개 기업.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M7을 제외한 493개 기업입니다. 이 실적 전망을 보시면 내년 1분기부터 볼게요. M7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P 493은 13%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이익 전망치가 M7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내년 2분기 가더라도 M7은 18%, S&P 493은 11%입니다. M7이 훨씬 더 말죠? 그 다음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7 기업들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도 이익 전망치가 떴다 보니까 중장기로 보유를 하셔야 돼요. 중장기.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테슬라가 어떠냐면, 자, 올해 10월달에 200달러에서 벌써 400달러가 넘었으니까 2개월 만에 2배 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11월 5일이죠. 11월 6일부터 이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4번에서 2번으로 내년에 축소를 하겠다. 이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 조정을 했고 테슬라도 같이 조정을 했는데,
자, 어제하고 그제 보세요. 또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또 전고점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차트를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월봉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도 11월 달에 414달러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조정하냐? 지금 3년 동안 지금 400달러가 100달러까지 왔으니까 4분의 1 토막까지 났어요.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오랜 기간 거치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시세입니다. 새로운 시세. 신고가를 냈다는 거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땡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는 미래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죠. 지금 FSD,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죠. 다시 보시면 테슬라의 북미 시장 FSD 구독률입니다. 이 구독률이 뭐냐면 구독비율이 얼마냐면 현재 99달러예요. 9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약 1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FSD 구독률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3월 달에 FSD 버전 12.3.4를 배포했고 1개월 체험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FSD 구독률이 거의 2%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4월 달에 이때 체험을 종료하고 FSD 구독료를 100달러로 인하합니다. 거의 90달러, 99달러. 이때는 거의 4%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프로냐? 거의 지금 몇 프로예요? 구독 비율이 15%입니다. 15%. 지금 최근에 발표된 13 버전. 유튜브를 보시면 엄청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보다도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독률이 계속 높아.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 FSD 구독률이나 FSD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FSD의 수익성을 분석을 해봤을 때 FSD의 판매 가격은 거의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한 8,000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8,000달러. 근데 원가는 2,472달러예요. 그러면 총 이익이 얼마냐? 5,528달러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판매를 하면 총 이익률이 69%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테슬라 FSD는 69%죠.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총 이익률이 20% 전후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18% 정도 나오죠. 아무리 혁신을 한다라 해도 제조에서 이익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FSD는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FSD 구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북미 시장만 노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도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 FSD를 확산을 시킬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전 세계에 이 테슬라 FSD를 배포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FSD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테슬라의 FSD가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성장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 다른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올해 11월 달에 152달러를 찍고 좀 조정을 하는가 했더니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낭봉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를 돌려주고 있죠.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도 보시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주봉을 보시면 구글은 2024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약 4개월 동안 조정을 하다가 이제 신고가를 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보시면 지금 몇 개 기업? 이 8개 기업.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이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AI하고 AI. 시장의 자금이 다 AI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AI예요. AI. 이런 쪽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국내 시장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리스크도 두 가지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미국
예, 유럽도 별로 안 좋아요. 중국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미국만 좋습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M7 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년에도 이익 전망치 상당히 뛰어나죠. 중장기로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핵심 주도주를 중장기로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